네,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에세이 어떻게 생각해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강의 내지는 개론서 혹은 참고서 이런 데서 주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일어난 사건, 오늘 내가 본 그 뉴스, 오늘 내가 본 드라마, 그거를 내가 어떻게 기독교 가치관의 관점으로 봐야 하느냐,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에세이 어떻게 생각해는 그 제목처럼 너는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답을 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자들이 청소년들이고 또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가르쳐야 되는 부모님 혹은 교육자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을 굳이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노란색 렌즈를 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렌즈를 안경에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일고등학교 교목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엎드려 자고 있죠. 그 학생들을 깨워서 한 2분 정도 설교를 듣게 한다. 근데 그 학생들이 또 다 비기독교인들이에요. 그 학생들에게 제가 하는 그 아침의 내용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설교 같은 느낌이면서도 설교 같지 않은 그런 글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들을 자꾸 쓰는 연습을 하면서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글들이 지금은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세이라는 형식 자체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에세이 어떻게 생각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에게 듣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글, 그랬기 때문에 에세이 형식을 취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스.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요. 청소년부 설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들을 목욕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미 옷을 다 갈아입고 교회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속옷만 입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옷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벗어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대면 예배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그 어떤 준비된 장소, 준비된 시간, 어떤 준비된 예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었습니다. 요즘에 친구들이 안 걷는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의도로 글을 쓴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나지 않는 학생들, 학교에서 진짜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시험 전날에, 아니 시험 당일날 잠깐 공부해도 시험 잘 치는 친구가 있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데 정말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 지금 옆에 친구 보면 너무 빨리 잘 달리는데 넌 열심히 해도 못 가지.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될 놈인가 봐. 이런 생각하지. 아니야. 너 계속 가면 언젠간 도착해.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게 느려도 다시 한 걸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글을 쓰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고 거기다가 좀 시의성 있는 글을 쓰려고 하면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부터 라디오를 들으면서 와야 돼요. 주로 시선 집중을 늘 들으면서 오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은 그냥 뉴스를 얘기하는 걸 떠나서 거기 안에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에 뉴스 읽어주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너무 재밌게 들으면서 뉴스 읽어주는 남자를 따라한 게 아침 방송 설교 원고의 한 컨셉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의성, 그 다음에 주제 선정하는 게 매일 고통스럽고 한 번씩은 이제 악몽을 꾸죠. 아침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원고가 없어지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아침 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주제를 못 정하는 경우, 아침 방송 예배가 8시 40분인데 32분까지 주제를 못 정했다가 33분부터 써서 원고 마무리해서 올라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교 회의에서 아침 방송 때 아이들이 많이 잔다, 이거에 대한 대책 강구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사실 그런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다른 변화는 없이 제가 이제 아침에 계속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날은 어떤 학생이 와서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멘트 좋았습니다. 그 친구 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엎드려 자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 반응이 있나 없냐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좋은 글을 써내는 거, 그리고 아침에 듣기 좋게 읽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 책을 낸 것도 핸드폰 내고 자습시간에 책 읽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생각해보면 분명히 내가 좋은 책을 만들고 우리 엠마우스에서 계속 좋은 책이 나오면 읽을 사람은 읽지 않겠는가. 심리학 수업에서 자유주제 발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주제가 여성가족부 해체 가지고 이제 발표를 시작한 거죠. 저희 학교가 남고니까. 답을 하자면 인싸였는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후회했고요.